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글쓰기 센터의 장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한 내용은요.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발표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마 발표해야 할 일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죠.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리는 독심술이 있질 않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비법, 근데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발표의 비법으로 한번 짧은 동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니콜라스 카라는 분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요. 이분이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이면서요. 이코노미스트가 뽑은 글로벌 CEO 132인에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IT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사실 발표를 왜 하고 토론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기도 해요. 따라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발표와 토론은 또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제가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일종의 발표의 준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2탄에서는 발표의 실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발표의 준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와 토론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발표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발표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발표가 단순히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공감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청중의 관객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 좀 더 호소를 해야 돼요.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를 해야 되죠. 하지만 설득의 목적이라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발표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PPT를 만든다고 해서 발표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표의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종의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이러한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공을 들일 때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표라는 것이 그냥 어떤 말로만 소위 말하는 말빨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정말 체계적으로 또는 중요한 자료들을 잘 보고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발표가 성공하기도 하고 발표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또 발표를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먼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며 그걸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종이와 펜을 가지고 구조화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 일단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잡고 가야 되는데요. 서론에서는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공감을 자아내는 방식이 일단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표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두 과일씩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을 두 과일씩이라고 해요. 물론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서 결론보다는 뭔가 이목을 끌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끌고 나가다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발표에 있어서 약간 초보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먼저 주장이랑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리를 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증이라던가 근거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수미상관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두 가지씩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했었던 것들이 마지막 결론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딱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몇 분짜리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에 한 10분짜리 짧은 발표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 처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8분, 9분까지 안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러므로 제 발표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발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여태까지 안 듣던 관객들도 저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했던 말이 결론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도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PPT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물론 발표에 따라서 어떤 발표는 PPT 없이 그냥 강연, 연설 이런 부분들은 PPT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발표인 경우는 PPT를 제작해서 그 PPT를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PT 제작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결정을 했다면 PPT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은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글문자를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것. 예, 여러분들 알 겁니다. 발표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간혹 항상 거론하는 분 중에 스티브 잡스가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발표, 그러니까 새 신제품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단 말이에요. 들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서류 봉투가 뭐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류 봉투에서 바로 아이패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발표를 하는데 PPT에는 보통 글문자가 6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구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너도 나도 스티브 잡스가 되어서 이미지 하나 딱 갖다 놓고 PPT 작성 끝났다? 그거는 약간 불성실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가 아니기 때문에 글문자가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들어갈 수 있게끔 PPT를 제작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학교에서 글쓰기 센터, 인성교육센터, 자유교양대학에 이렇게 센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그런 PPT 경진대회를 매년 이렇게 개최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PPT 제작하는 것도 이 PPT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PPT 제작을 할 때 또 주의점은 뭐냐면 차트나 그래프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났더니 벌써 컬러 TV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것에 아주 빨리 노출이 됐었죠.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 이미지도 없이 글문자만 계속 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미지나 때로는 이미지가 모든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발표를 해나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돼요. 스크립트는요, 일종의 시나리오예요. 내가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질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미리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럼 PPT를 만든 후에는 바로 발표를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입 밖에 소리를 내어서요. 최소 3번 정도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발표를 못한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당연히 발표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발표 당일입니다. PPT도 제작했고요. 이제 그날 왔어요. 발표 당일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30분 전에는 발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시간에 막 쫓겨갖고 헐레벌떡하면 숨도 고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준비해온 이 발표 자료가 제대로 열리는지 어떠는지 점검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한 발표 경력이 제가 첫 번째 학회에서 발표했던 게 1998년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어디 가서 발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강의 외에 47번의 특강을 했어요.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20년 동안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 장소에 늦었던 일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저는 미리 가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헐레벌떡 발표 준비를 하면 그 보는 사람들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장비 점검을 하고요. 준비한 PPT 자료가 열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동영상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다면 그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계를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시계를 차고 가든지 아니면 그 강의실에 시계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내가 발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체크를 하고 그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다 보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표하는 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1시간 반, 뭐 2시간 특강을 할 때도 있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말라요. 그랬을 때 갑자기 중간에 뭐 물 찾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보온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잠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틀어놨을 때는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 준비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최소 앞부분에 3분 정도는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처음이 잘 풀리면 그 다음에 발표가 잘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이 잘 안 풀리면 발표가 계속 뭔가 어긋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최소 앞부분에 3분 정도는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구나 알고 있는 발표의 비법 첫 번째 준비편입니다. 그래서 발표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라고 했었죠. 내가 공감을 위한 건지 아니면 설득하기 위한 건지. 그 다음에는 자료조사를 정말 꼼꼼하고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요. 발표 내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고요. 그 다음 PPT 제작을 해야 되겠죠. 너무 글문자는 많지 않게 하지만 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발표 당일날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가서 미리 장비 같은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 네, 여기가 이제 준비라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그럼 발표 어떻게 실전에서 발표를 잘 할 것인가 한번 또 동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발표를 이것도 발표네요. 일종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겠다고 이렇게 시시할 필요 없고요. 주변에 혹시라도 나는 발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에게 소문을 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것이 있거나 좀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글쓰기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탄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